안녕하세요. 독서토론 지도사 양성과정을 진행할 이승화 강사입니다. 2차 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히 제 소개는 넘어갈게요. 네, 우리가 저번 차시에 입체적 질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어요. 이 방법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카페에 과제를 해 주시기로 했었죠. 몇 분 하셨었는데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 하나의 작품을 작가 영역, 배경 영역, 그리고 이제 작품 영역, 독자 영역 크게 나누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풍요롭게 입체적으로 만들어 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카페에 있는 샘플 과제를 하나 예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작가 영역을 보는 겁니다. 미디어 읽고 쓰기란 작품, 우선 제가 친근하니까 제 작품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작품을 누가 썼는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은 이런 분야에 대해서 공부했고 이 공부한 내용을 책으로 썼구나. 그리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작품 속에 이런 교육적인 성향의 내용이 담겨 있겠구나 라고 추측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띠지 같은 경우 날개를 대충 보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보면 이게 어떤 책인지 그리고 어떻게 읽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길잡이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가 영역에 대해서 질문을 좀 나눈다면 이 작가의 다른 책 아니면 강의 같은 걸 들어본 적이 있나요? 거기서의 이제 뉘앙스 어떤 내용에 대한 결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작품이나 강의 속에서 공통된 이분의 전문 분야 주제 같은 것이 있나요? 확인할 수 있고 또 같은 주제 미디어 교육에 대한 같은 주제도 어, 교육자의 관점에서 보는 것과 이 기자의 관점, 그리고 PD나 영화 감독의 관점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뭐 기자분은 뉴스 리터러시, 뉴스에 좀 중점을 둔다거나 PD는 분들은 감독분들은 촬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다거나 좀 결이 다른데 우선 이분은 교육자다. 교육자의 시각이 작품 속에 드러나는가, 이 작가의 성향이 작품에 드러나는가, 그래서 작가의 성향을 좀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작가는 왜 서로 다른 이제 독서교육과 문화 콘텐츠, 미디어와 같이 공부했는가? 그래서 미디어와 이제 읽고 쓰기라는 내용을 함께 공부하게 되었을까? 특이한 이력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작가에 대해서 볼 수 있고요. 다음 이제 배경. 배경은 크게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을 나눌 수 있는데 소설 같은 경우는 말고 역사 소설 같은 경우는 그 역사의 그 어느 시대, 어느 공간에서 일어난 일 이런 것들이 작품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고 이런 비문학 같은 경우는 작품이 출간된 그 시대적 배경 그 주제가 이슈가 됐을 때 우리가 그때 많이 출간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무시할 수 없죠. 왜 지금 이 책이 출간이 되었을까? 미디어 교육이 2021년 미디어의 영향력은 지금 어떠한가? 그죠? 언택트 시대에 사람들이 더 많이 미디어를 보고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죠. 미디어 교육이 지금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다양한 뭐 가짜뉴스와 여러 가지 미디어 중독의 피해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담론으로 나눌 수가 있죠. 다음 공간 쪽으로도 우리나라의 특징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IT 강국으로서 다른 나라들과 다른 공간적 특징, 미국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스마트폰 보급률 같은 게 엄청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치죠. 다음은 작품 자체에 대해서 나눈다면 이 작품은 어떤 장르에 있는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소설, 뭐 비소설, 그 비소설 내에서도 인문학적, 실용서 이런 나눌 수 있죠. 그리고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볼 수 있어요. 크게 나누면 이제 내용과 형식인데 내용 면에서는 우리가 작품의 메인 키워드나 어떤 주제의식, 특별한 개념, 중요 개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질문도 나눌 수가 있고요.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내용인데 내가 책을 재미있게 읽었어. 근데 핵심 개념인 미디어 리터러시가 뭔지 몰라. 그러면 이제 인문교양 쪽인 내용을 전달하는 그런 비소설적인 영역, 비문학 영역에서의 이제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거죠. 그리고 제목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렇게 작품 자체를 보고 거기서 답을 찾을 수 있는 내용들을 확인하고 다음 형식 이거를 그래 미디어 교육이 중요한 거 알겠어. 근데 이것을 어떻게 작품으로 구성했는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작품들은 강의록을 엮었다거나 또는 그림이 많이 있는 일러스트와 함께 엮었다거나 뭐 예시를 많이 들었다거나 아니면 편지, 서간체를 썼다거나 이런 식으로 특징적인 형식들 같은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독자. 독자 영역에서는 우리가 우리 과제 내에서는 이제 제가 형식을 하나 만든 거예요. 독자들이 이제 이해를 했을 때 내용을 이해하고 그리고 자신의 감상을 드러내고 그리고 독서 토론 지도사로서 나의 개인 감상을 넘어서 확장해서 누군가에게 추천할 대상이 있는가 넓게 보고 그리고 이 작품을 어떤 비유적인 이미지로 한번 떠올려 보고 그리고 마지막 나의 삶에 적용하는 내면화 질문을 던져보고 이 형식을 만들었는데 이 형식 안에 작품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작품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 작품을 이 틀에 맞게 한번 구성을 해 보시고 나아가서 이 질문을 추가적으로 나눌 질문들을 뽑는다면 사람들이 이 작품을 어떻게 봤을까? 그 인상 깊었던 구절, 장면들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참여자의 수에 따라 다 답이 다양할 수 있는 개인적인 감상들을 물어보는 거죠. 그 여러분은 어떤 미디어를 많이 즐기시나요?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새로 알게 된 지식이 있어요? 그 여러분은 사실 지금 스마트폰 미디어에 얼마나 종속이 되어 있는가요? 이런 것들을 개인적인 질문들을 같이 화두로 던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는 그런 질문법을 메인 과제로서 여러분이 이제 해서 카페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나름 피드백을 계속 드릴게요. 그러니까 질문법은 매 차시마다 다양한 것을 배울 텐데 이것이 가장 풍요롭게 만드는데 가장 효율적이고 도움이 되는 질문 방법이라서 이것을 메인 과제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 이제 2차 시 내용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우선 여러분 스카이캣을 이제 많이 보셨을 텐데 거기서 독서 토론하는 부분이 잠깐 나와요. 앞부분에 잠깐 나오는데 이게 결국 마지막에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왜 파악이 됐는지 50엄의 예로서 영상을 간단히 제가 준비하면 같이 보고 한번 살펴볼게요. 네, 그 영상의 내용 한 5, 6분 정도 영상을 같이 이제 봤는데 그 내에서 이제 우리가 참고해야 돼. 50엄의 예. 보면 우선 패널에 적합한 도서를 선정하는 것 그리고 중간에 이제 이 패널 학생들이 이제 서로 말을 이제 끊고 들어가고 사회전 어른들이 이제 하고 이러는데 패널들의 태도에서 남의 말을 끊지 않는 경청과 반응의 태도 그리고 조금 사회자가 어떤 방향으로 기울어지는데 균형을 잡는 것 그리고 조금은 아까 여기서는 전수라는 표현을 드는데 이 사회자의 생각이나 그런 것들을 되게 강요하고 그것을 좀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면이 있는데 그런 것을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 다양하게 말해 보라고 차 교수는 하지만 결국은 되게 강의식으로 전달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 그거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나의 컨셉과 의도에 맞는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내용 간단히 정리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1차 시 때 배운 독서 토론의 구성 요소의 관점으로 볼게요. 도서와 이 참가자와 사회자 이 세 가지 구성 요소로 나누어서 봤을 때 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 자체가 이 학생들, 즉 중학생, 고등학생이랑 일반인들이 함께 나누기에는 조금 어려웠다. 그 내용을 여기서 지적할 수 있고요, 영상에서. 그리고 참가자 자체를 봤을 때 참가자들의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교육열이 높은 스카이캐슬의 분위기 속에서 뭐 독서 논술, 뭐 학생들의 약간 인문 교양, 뭐 수능과 같은 대학 입시에 도움이 되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하는 분들이 기존에 있었고 뭐 새로 투입된 분들은 좀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동화 작가 출신이고 더 그런 면에서 문학적인 접근도 하고 싶고 다양한 생각을 교류하고 싶은데 그런 면에서 충돌이 되죠. 그 참가자들끼리의 목적이 충돌이 되는 것, 그 연령대에 따라서 중학생은 아 정말 겁나 책이 재미없어요 라고 하고 누군가는 그래도 이해하고 나름의 삶에 적용하기도 하고 근데 또 참가자들끼리 약간의 마찰이 생기기도 하고 여러 문제가 있죠. 그래서 참가자에 대한 나름의 분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이제 사회자, 사회자기 면에서 우선은
굉장히 엘리트적인 차 교수라는 그 리더 자체가, 사회자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고 말에 우선 힘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자신의 힘을 바탕으로 한 사상을 주입하는 면이 보이고, 그리고 자신의 사상과 좀 일치하는 패널에게 편을 들죠. 중립적이지 못한 태도를 보이고, 그리고 거기 자신의 생각과 사상에 맞지 않는 대답을 한 참가자에게 조금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잘못 이해했다, 너 틀렸어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기도 하죠. 이런 부분은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사회자, 리더, 뭐 책 반장, 이제 모임장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데, 어, 의도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감투, 약간의 권력은 실릴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런 면에서 조금은 조심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 무조건 강의나 전달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 전에 컨셉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의도한 바의 목적을 전달하기 위한 그런 포럼식, 그리고 약간 토의식, 어떤 스터디식 모임에서는 조금 더 전문성을 발휘할 필요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다양한 생각을 들어보는 자리에서는 그것이 선을 넘으면 안 된다. 이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주제 통합 독서 지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선 주제 통합 독서 지도는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독서 활동을 이제 통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책 외에도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도 됩니다. 책이나 영화나 다큐, 뭐 칼럼, 뉴스 기사 이용해도 돼요. 근데 그 이용의 기준은 주제죠. 테마.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는 주제통합 독서지도는 우리 삶에 조금 더 친밀해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 있는 경험, 삶에 근접한 테마들을 주제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더 접근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제가 실제로 이제 뭐 월마다 테마를 정해서 이제 주제 모임을 진행한 적이 있었었는데 5월에 가족이라는 주제로 모임을 진행했었어요. 5월에 가정의 달이라 주제 정했었고, 그 주제에 맞는 책, 그래서 가족에 대한 책을 정하고, 그리고 가족에 대한 영화도 함께 보고, 마지막에 가족에 대한 활동, 편지 쓰기랑 활동도 같이 했었어요. 그리고 토론의 대화나 중간 활동에 대한 질문을 나눌 때도 결국 주제와 관련된 발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족의 모습,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뭐 자녀의 모습, 뭐 이런 것들을 나누고, 뭐 반성할 점, 내 삶에 적용할 점을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5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열심히 다른 활동을 통해서 가족이라는 주제를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책을 왜 읽어라고 했을 때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야라고 했을 때 접목한 이제 방법이에요. 하나의 또 이제 예를 들면 동화예요. 초등학교 3, 4학년이 읽으면 좋을 동화인데 자석총각 끌리스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작품을 주제로 정한다는 게 정말 결이 다를 수가 있다. 여러 가지 주제로 나눌 수 있고 또 거기에 맞는 질문에 따라서 활동에 따라서 모임의 방향성이 확 달라질 수 있다. 이 점을 간단히 이제 알아보는 예인데요. 이 책은 기본적으로 철의 나라, 쇠들이 많은 모든 거의 쇠로 이루어진 철의 나라에서 돌연변이 자석 아이들이 그 몸속에 자석이 있는 아이들이 태어나요. 그 주인공 둘이 끌리스와 함께 이제 다른 친구 둘이 태어나는데 어떻게 보면 돌연변이로서 굉장히 이제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인데 어, 많은 철들이 막 달라붙죠. 자석이니까. 근데 되게 위험한 칼이나 이런 것들과 달라붙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처하기도 해요. 그랬을 때 그러면 저 철들이 달라붙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아, 고무 옷을 입고 고무 조끼를 입고 뭐 플라스틱 텐트에 살고 뭐 나무로 된 집에 있고 뭐 이런 식의 방법을 활용해요. 그랬을 때 아, 자석에 붙는 것과 자석에 붙지 않는 것을 자연스럽게 동화식으로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실제 교재 만들 때 과학이라는 주제에 이제 연결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소설을 읽고 자연스럽게 철과 자석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리고 과학 지식 그리고 실험 같은 거를 함께 해서 이제 교과 지식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컨셉을 잡고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었었어요.
근데 이후에 이 작품이 또 교과서에 담겼었는데, 교과서에는 국어 과목에 담겼었어요. 국어 과목에 담기면서 성장이란 키워드로 여러 가지 발문과 뭐 글쓰기 활동으로 이어졌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또 성장과 연결이 되냐? 아까 제가 두 명의 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이 몸에 자석이 있는 아이 클리스와 다른 친구 클라라, 이렇게 둘이 있을 때 한 친구는 나의 몸에 있는 자석을 활용해서 구조대원으로 활동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뭐 잃어버린 물건을 찾고 되게 이로운 일을 많이 하고, 한 친구는 야, 너 굉장히 조심해야 돼. 너 약간 특별하고 이상한 아이니까 너 집에만 있어. 나가면 위험하니까는 여기서 얌전히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서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진 상태로 쭉 지내고 힘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태도로 접근하느냐, 그런 면에서 자존감이 형성이 되고 이것을 바람직한 성장의 태도, 그리고 이제 미래의 모습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 이런 성장의 느낌으로 더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같은 작품을 어떤 주제랑 연결 지어서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느냐에 대한 정말 결이 다르죠. 같은 작품인데 한번 같이 참고하시면 좋고, 여러분이 어떤 작품을 봤을 때도 사실 주제가 하나로 정해지지 않고 여러 가지로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 이상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랬을 때 잘 여러분이 의도에 맞게, 기획 컨셉에 맞게 연결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우리가 책이 엄청 많지만 그 중에서 그 책들을 이제 깊이 있게 봤을 때 그 궁극적으로 하는 메시지는 이렇게 원형적인 키워드, 원형적인 주제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원형적인 주제는 우리가 그 작품을 읽지 않아도 할 말들이 있는, 다 경험 속에서 스며들어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쉽게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 자체에 대한 친근함을 갖고 있는 거죠, 삶 속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직접적으로 이제 같은 책을 읽지 않아도 이런 질문들은 여러분이 편하게 대답을 나눌 수 있고, 또 저도 피드백을 할 수 있고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주제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작품인데 어떤 원형적인 주제가 꿈이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것이 있나요? 또 여러분은 그것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라고 하면 대화를 쉽게 이끌어가고 대화가 이제 원활하게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요. 작품에 대한 기억이 잘 안 나도 작품에 대한 내용은 내가 좀 틀린 게 아닌가, 잘못 이해한 게 아닐까라고 머뭇할 수 있는데, 이 주제에 대한 접근은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에 대한 작품 뭐 엄청 많죠. 그것도 다 보고 나서 여러분이 사랑에 빠지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여러분은 영원한 사랑을 믿나요? 이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작품에서도 통용되는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이고 공통적으로 통용되는 질문들을 주제 중심 모임에서는 잘 활용할 수 있고, 또 사회 면에서도 요즘 뭐 여성 인권에 관한 것, 그리고 우리가 좋은 사회, 인권에 관한 것들에 대한 우리의 노력, 이런 것들도 여러 책에서도 반복적으로 활용되는 주제고요. 또 인생에 관한 책에서도 여러분의 좌우명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들은 굉장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우리를 형성하고 있는 7가지 가치관에 대한 주제를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인생이란 큰 틀 안에서 우리의 꿈, 가족, 사랑, 친구, 사회, 죽음. 그래서 이런 주제들에 대한 질문들을 여러분이 이제 갖고 있고 평소에도 많이 하고 있으면 어떤 작품을 읽었을 때도 이런 질문이 떠오르네. 이런 철학적인 내용, 정체성에 대한 내용을 같이 나눠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대화를 이끌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있던 주제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으면 어떤 작품을 내가 스쳐가듯이 음악을 듣고 프로그램을 보고 했을 때도 이 주제랑 이렇게 연결해서 접목하면 재밌는 모임이 되겠는데, 재밌는 프로그램이 되겠는데 라고 생각, 아이디어가 막 확산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만큼 범위 많은 부분을 포용할 수 있는 원형적인 주제들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으시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준비하신 책 있죠? 준비하신 책을 1분 정도 간단히 이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
책에 대한 내용 소개와 함께 여러분이 그 특정 주제에 한번 연결 지어 보시는 거예요. 하나 이상 여러 가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와 연결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 그게 우리들의 모두 아이디어니까. 그리고 그 주제랑 관련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들을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 소개해 주신 책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안 읽은 사람들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좀 원형적인 질문들을 담아 주시면 좋습니다. 준비해서 소개해 주시면 되고요. 네, 여러분이 소개 잘 해주셨는데 그 소개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로 어떻게 모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단히 볼게요. 여기서는 테마 독서 모임에서 공정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경제적 불평등, 그래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뭐 정의란 무엇인가부터 해서 여러 가지 책들을 같이 보고 이 주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보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재테크 모임, 그 돈에 관련된 이제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걸 통해서 직접 읽고 이제 투자도 해보고 실천도 해보고 실용적인 지식을 같이 나눌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교육이라는 특정 키워드에 대해서 관련된 책들을 보고 같이 육아법을 공부한다거나 교육에 대한 고민, 수업 방법을 나눌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심리에 대한 내용으로 심리학 책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읽고 나서 그 심리에 관련된 분야를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책에는 별 관심이 없어도 이런 주제에는 관심이 있는데 라고 하면 주제를 공부하는 발판으로 책과 영화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순서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어떻게든 우리가 유연한 모임을 만드는데 주제를 중심으로 묶는 것은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고요. 저 또한 이제 여러 가지 모임들을 그 테마별로 만들어 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만 봤던 고전 명작들을 좀 깊이 있게 읽어보는 시간, 아니면 여기 자기 탐색 심리 모임, 좀 더 소설이나 문학적인 내용이나 심리 책을 바탕으로 해서 스스로 정체성에 대한 내용들 나눠보고, 아니면 정말 한국 소설 자체의 맛을 느껴보는 컨셉의 모임도 해봤었고, 그리고 책 읽는 것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에게 좀 더 교양 있는 시간, 그리고 좀 더 가치 있는 질문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책 없는 독서 모임. 그래서는 책은 읽지 않고 오셔도 되고, 대신 제가 발췌한 질문과 그런 이야기거리들을 바탕으로 나눠주고 그 자리에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확실히 깊이는 조금 부족할 수 있는데 접근성은 굉장히 높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컨셉에 맞게 할 수 있고, 지금 이제 많이 하는 건 저는 굉장히 여러분들 참여하는 사람들 민주적으로 그분들의 추천을 받고 그걸 바탕으로 매번 색다른 모임을 해보는 그런 컨셉으로도 많이 하고 있어요. 좀 더 자세히 보면 베스트셀러만 한번 읽어보고 왜 이게 많이 팔렸는지, 시대적인 흐름을 같이 나눠보는 시간 했었고, 다문화랑 컨셉에 맞는 내용, 그리고 수요 독서회는 우리 수요 미식회가 한창 방송 나왔을 때 그 컨셉으로 어, 먹을 때도 그냥 맛있다가 아니라 음미하면서 먹는 것처럼 작품도 음미하면서 깊이 있게 읽어보자. 그리고 책과 영화, 이제 책이 원작인 영화를 같이 보고 했던 것들, 그리고 책은 돕기다란 박우현 작가의 책에 소개된 책들을 읽어보는 모임, 그리고 이동진의 빨간 책방이라는 그 책 소개하는 팟캐스트에 나왔던 책들을 또 함께 보는 모임,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컨셉과 테마를 정해서 시즌제로 많이 운영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데 작가의 입장에서 한 작가를 깊이 파기, 그래서 헤르만 헤세 깊이 읽기, 뭐 도스토옙스키 깊이 읽기,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읽다 보면 한 작가의 세계관 자체를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그 특정 배경, 그래서 어떤 역사적 사건이나 그 어떤 공간적, 뭐 일본 소설, 중국 소설, 한국 소설, 그리고 우리 임진왜란 시기, 뭐 우리 일제강점기, 뭐 유대인 학살 시기, 뭐 여러 가지 그 공통된 배경을 다룬 작품들을 읽고 그 배경들을 이해해보는 역사 시간대 많이 활용이 되죠. 그리고 다음 작품의 장르. 요즘은 SF가 좀 핫하긴 합니다. 뭐 SF 찾아서 읽기, 뭐 SF 장르적 특징 파악하기, 뭐 추리소설 파악하기, 뭐 한국소설 같이 읽기, 이런 식으로 장르에 집중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참가자들의 이제 특색에 맞춰서 돌아가면서 사회를 보고 돌아가면서 책을 추천하고,
다양한 경험들, 민주적으로 나눠보는 시간 가질 수 있고, 그 외에도 필사, 낭독, 그 두꺼운 책, 뭐 도장 깨기 같은 식으로 또 나눌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를 여러분이 어떤 컨셉을 먼저 정하고 거기에 맞게 책과 활동을 접목해서 진행할 수도 있어요. 꼭 고리타분하게 책을 정하고 그 책을 함께 읽고 모여서 책 이야기만 하고를 넘어서 확장된 독서 모임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 카페에 담아놓은 이제 자료인데, 과거에 이제 다른 독서 모임 하는 사람들과 함께 내용들을 이제 모아서 간단히 만든 이제 작은 출판물이에요. PDF 자료로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나름 어, 정부? 어떤 기관에 하여튼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서 만든 거라서 제가 무료로 나눠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카페에 올려두었고, 더 원하시는 분은 메일 주소를 알려주시면 제가 PDF 파일을 보내드릴 수가 있어요. 보시면 뭐 경제교육 모임, 자유독서 모임, 시즌제 모임, 그 다양한 연령대 모임, 뭐 저희 북레인즈는 조금 더 전문적인 모임, 그리고 어디 문화토론, 뭐 이제 영화나 뮤지컬 같은 걸 같이 보는 문화 모임, 뭐 여러 가지 모임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이 이번 과제를 통해서도 어떤 책을 내가 가지고 올까에 대한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스카이캣의 그 영상에서도 그 책은 약간 무리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죠. 그랬을 때 토론하기 좋은 책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오늘의 주제 중심 지도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기획 의도에 적합한, 그러니까 책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는데, 그 책을 통해서 우리가 정한 기획 의도 주제를 잘 이제 나눌 수가 있는가. 그래서 기획 의도에 적합한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참여자들이 함께 나누기 좋은가. 그 주제에 대한 책을 우리가 선정했을 때 여러 권이 있다. 그럼 그 중에서 또 선택을 해야겠죠. 그때는 조금씩 이제 이 참여자들이 접하기 좋은 뭐 분량이나 아니면 내용 면에서 그걸 좀 고려해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좋은 건 여러분이 질문을 잘 만드는 능력을 가지면 어떠한 책이든 질문을 좀 유연하게 뽑는 건데, 그 의미에서 어, 생각거리를 나눌 수 있는 책을 이제 여러분이 선정을 하시는 거예요. 우선 읽는 사람들도 어, 읽으면서 어느 정도 이야기거리가 나오는 게, 초반에 모임이 이제 안정화되기 전에는 읽는 사람도 부담이 없는 책이 좋아요. 그래서 관념적이고 좀 추상적인 책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초반에는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작품들이 나쁘다기보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지라고 약간의 멘붕이 오면 참여자들이 약간 의욕이 떨어질 수 있고, 질문 만드는 사람도 고민이 좀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조금은 이제 명확한 키워드와 명확한 이야기거리를 갖는 책, 그것을 먼저 선정을 하고 그 이후에 조금 더 모임이 무르익으면 그때 조금씩 모호한 책들 또 나누는 게 좋습니다. 하여튼 이번에는 조금은 생각거리 자체가 잡히는 책, 명확한 책을 하기를 권해드려요. 네. 오늘 두 번째 질문법 시간에는 인지적인 질문과 정의적인 질문, 그러니까 자극하는 영역이 다르다는 의미예요. 의미 면으로 이제 크게 두 개로 나눈 건데, 인지적 영역을 자극하는 건 결국 어떤 지식. 네, 우선 쉽게 말씀드리면 머리와 가슴을 나눈다. 나누기가 쉽지 않죠? 쉽지 않은데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굴려서 알아야 되는 것, 방법을 탐구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질문과, 아니면 가슴으로 재미있나 재미없나 내가 느꼈다. 내가 슬프다. 감동적이다. 아니면 내가 화가 난다. 이렇게 내 감정적인 부분의 영역을 건드는 질문. 이것을 한번 크게 나눠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 우리가 운동을 했을 때, 그냥 팔 운동과 다리 운동은 내가 키워주는 근육이 다르죠. 그것처럼 질문도 어떻게 질문하냐에 따라서 자극되는 영역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그 분위기에 맞게, 패널을 참가자들에 맞게, 그리고 여러분이 누가 학생을 지도한다면 학생의 능력에 맞게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을 선택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도구 활용 능력 같이 기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의미적으로 우선 나누어 놨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지 영역은 내용을 확인하거나 내용을 점검할 때 많이 하고요. 정의적인 건
좀 더 나의 감정을 드러내고 표현하고 생각을 조금 자유롭게 꺼내게 유도할 때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 흥부전, 우리가 모두 아는 줄거리 흥부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인지적인 면, 내용 이해했을 때 이 흥부는 어떻게 제비한테 박씨를 얻게 되었나요? 그럼 책에서 어떤 내용을 이거를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제비의 다리를 고쳐주었어요. 뭐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그 내용을 점검하는 거. 그랬을 때 이분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단순한 작품으로 하니까 뭐 이런 걸 물어봐야 돼 할 수 있지만 조금만 어려운 책들, 특히 비문학 같은 경우는 내용 확인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임 전에 줄거리를 한번 같이 짚고 넘어간다거나 아니면 핵심 개념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고 간다거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중요 어휘 같은 것들을 확인하고 모임에 들어가기도 해요. 왜냐면 기본적인 내용이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막 자유롭게 이야기 하다 보면 결국은 다른 얘기, 뻔한 얘기 아니면 책과 관련 없는 얘기로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한번 점검해 줄 필요가 있고 실제 어떤 분은 친절하게 항상 책 요약본 같은 것을 나눠주기도 하더라고요. 모임 전에. 좀 고생스럽겠지만 그런 부분 할 수 있고 정리적인 면에서는 내 기본적으로 작품이 재미있었니? 아니면 너 어디가 인상 깊었니? 아니면 너는 무엇을 느꼈니? 같은 거 했을 때 여기서는 저는 제비가 너무 불쌍하게 느꼈어요 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엉뚱한데?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스스로 느끼는 거니까 제가 새를 키우거든요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집에 강아지가 있는데 너무 다리가 뻔질어질 거 생각하면 너무 불쌍해요. 너무 나빴어요. 그리고 제 동생한테 미안해요. 형제 관계에 대해서 고민할 수도 있고 형제가 없는 분은 여기는 고민 덜 할 수도 있죠. 그런 것 같으면 자유롭게 느끼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 다른 영역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게끔 자극할 수 있게끔 하는 질문을 알아보았습니다. 네, 다음 시간은 우리가 자유도서 토론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읽은 책을 자유롭게 하나씩 가지고 와서 모두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그때 다른 분들은 기본적으로 책을 이제 읽지 않았으니까 모두가 나눌 수 있는 질문도 하나 같이 해서 포함해서 소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제는 카페에 꾸준히 해주시면 되고 관련된 내용 궁금하시면 여러 가지 영역 통로를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독서토론 지도사 과정 2차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